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요즘 난리가 아니죠. 챗 GPT와 블로그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챗 GPT의 함정은 뭐고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부분들은 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짚어드릴까 해요. 일단 당장 챗 GPT라고 검색을 하면 네이버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유튜브에도 챗 GPT 블로그 만들기, 수익, 특히 자동화, 포스팅, 그러니까 활용법, 블로그 자동화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쫙 나열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관심사인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그거 같아요. 과연 이 블로그를 챗 GPT가 대신 써줄 수 있는가? 예? 그리고 써주면 이건 문제가 없는가? 예, 그리고 써주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 챗 GPT가 블로그를 충분히 써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건 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그리고 질문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하고 구체화하고 잘 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양질의 포스팅을 얻어낼 수는 있습니다. 얻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서 말하는 그 자동화 같은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들 보다 보면 10분 만에 2개를 했다, 몇 분 만에 몇 개를 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떠요. 예, 수십 개를 만들었다 이런 게 뜨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걸 가지고 챗 GPT를 가지고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이걸 자동화하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 예,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일단 이게 지금 양날의 검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먼저 그럼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A라는 주제 내지는 소재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감이 안 와요. 어떻게 글을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챗 GPT를 활용해서 이거 한번 써줘봐 했을 때 얘가 어떻게 쓰는지 그걸 보고 참조해서 그걸 기반으로 내가 포스팅을 하는 건 저는 아주 좋은 활용법이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이제 어떤 질문을 던져놓고 그 질문에 맞는 포스팅들을 쭉쭉쭉쭉 뽑아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다? 네, 이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저품질 블로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세상은 똑똑한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요. 이미 이제 이걸로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미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 지구상에 나만 하고 나만의 소재를 가지고 나만 인기 있는 뭔가를 갖고 하면 모를까, 이걸 가지고 작게는 수십 명부터 수백 명, 수천 명들이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네이버는 저품질 블로그의 기준이 아주 명확해요. 그 첫 번째가 유사 문서 작성 블로그입니다. 비슷한 문서는 다 솎아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도 안 그래도 지금 챗 GPT 같은 걸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 상반기 중에 나온다고 하고 있고, 구글도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나올 텐데, 이걸 이제 걸러내는 기능을 통해서 이미 이제 일부 대학 같은 데서도 레포트를 이걸로 했느냐 안 했냐를 이제 구분을 해서 최하점을 주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당연히 네이버 블로그도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은 문제 안 될 확률이 꽤 있어요. 예, 아직은 매칭하기가 좀 그렇고, 이걸 진짜로 얼리 어댑터 분들이 아니면 정말로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요게 조금만 누적되고 좀 지나면 지나간 자료에 의해서도 이게 유사 문서로 걸러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챗 GPT의 특성상 딥러닝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좋은 대답을 내놓는 건 맞아요. 그런데 큰 줄기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예, 제가 기존 이제 질문을 가지고 매일 이제 그걸 해보면 아주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기존 툴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챗 GPT를 활용한 블로그를 하는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을 못 잡겠거나 뭘 참조하고 싶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는 활용법이 되는 건 분명하고요. 다만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여넣는 걸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현재 블로그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 안 하실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그냥 참조만 하시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인용을 할 수 있을지언정 절대로 이 내용을 통째로 가지고 가서 복사를 하거나 붙여넣고 하시면 블로그 망가집니다. 100%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꼭 주의해서 하세요. 그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반대로 네이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이버 블로그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니? 하고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이버 이제 챗 GPT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첫 번째,
작성 내용 이렇게 나와요. 블로그 글에서는 유용하고 관심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내용은 정확하게 자세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예,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두 번째, 디자인은 편하게 읽을 수 있고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세 번째, 접근성. 네이버 블로그는 접근성이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의 내용과 디자인이 모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이것도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네 번째, 새로운 정보 이런 말이 나와요. 새로운 정보. 그래서 블로그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블로그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챗 GPT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2021년 이전 자료를 가지고 생성해낸 글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그냥 에세이를 쓰거나 뭐 소설을 쓰거나 이런 거에는 큰 문제가 안 됐을지언정 블로그나 우리가 현존하는 SNS는 최신 정보를 누가 더 빨리 전달하고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더 알차게 전달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요즘 정보가 들어가지 않은 2년 전 아주 구태연한 정보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자동 생성해주는 포스팅으로 포스팅을 해봤자 이런 그 고객의 니즈, 그 다음 구독자의 니즈 또는 네이버나 뭐 이런 포털의 니즈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활용법과 함정에 대해서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어봤어요. 네이버 블로그 검색에서 상위 노출되는 방법은 뭔가요? 이렇게 챗 GPT에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챗 GPT가 제가 질문하는 시점에서는 크고 굵직하게 두 가지 대답을 줬어요. 첫 번째, 키워드 최적화 이런 말을 합니다. 키워드 최적화. 검색어와 관련된 키워드를 적절히 활용하여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색어를 포함한 제목, 태그, 내용 등이 잘 최적화되어 있으면 검색 결과에서 상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검색어와 관련된 키워드, 그러니까 인기 있고 소비 있는 키워드를 제목과 본문과 태그에 적절히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이버 블로그가 요즘은 태그의 기능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본문과 제목에 이 키워드를 얼마나 잘 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챗 GPT가 블로그 자동화 기능으로 대신 작성도 해주고 뭘 할 수는 있지만 이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되시는 거는 네이버 블로그의 검색어와 관련된 키워드인 거예요. 이 키워드를 부질없는 걸 넣어가지고 그게 자동 완성이 작성이 돼도 그 챗 GPT가 자동 작성을 해줘도 별로 도움되지 않는 포스팅의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 상위 노출되는 방법 중에 높은 트래픽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이 블로그를 방문하고 조회하면 검색 순위가 올라갑니다. 트래픽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뭐 SNS나 뭐를 활용합니다.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결국은 네이버에서 상위 검색 노출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검색어와 관련된 키워드로 얼마나 제목을 잘 쓰느냐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높은 방문자 수예요. 근데 방문자 수가 트래픽이 많으려면 이 글이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시의성 있고 소비 높은 키워드를 써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뭔지 찾아내고 이걸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하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그 챗 GPT로 이제 대신 다 작성해 준대 이렇게 해서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키워드의 그럼 역할은 뭐냐? 네이버 블로그에서 키워드의 역할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네이버 블로그의 키워드 역할은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검색 결과 상에 노출된다. 이 말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 키워드를 적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말하면서 블로그 제목, 본문 내용, 이미지 설명 이런 데 키워드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나와 있는데 이미지는 아니고요. 블로그 제목하고 본문 내용에 키워드가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들을 이제 같이 토대로 해서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챗 GPT는 사실 뭐 엄청 혁명적인 거잖아요. 그죠?
사실 인터넷 발견 못지않게 혁명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네이버나 구글이 요즘 그 자료까지 다 포함된 답변을 내놓기 시작하면 더 엄청나질 것 같거든요. 더 엄청나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인터넷도 누가 활용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인터넷 활용을 잘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이 있고, 블로그도 활용을 잘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고, 못 버는 사람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챗 GPT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챗 GPT, 나랑 뭐 상관없는데 이러진 마시고요. 틈나는 대로 내가 자꾸 질문을 해보시고요. 질문에 그 포함되는 내용들을 점점 더 구체화해 보세요. 질문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답변이 나오고요. 질문이 구체화되면 구체화될수록 더 좋은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미지를 다 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챗 GPT를 너무 믿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외면해서도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결국은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검색어와 관련된 키워드와 높은 트래픽, 방문자 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서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이 중에서도 검색어와 관련된 키워드라는 게 소비가 높은 키워드여야 돼요. 소비가 낮은 키워드, 뭐 경쟁성 키워드는 난 안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블로그는 영원히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고객들이 원하는 키워드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키워드와 내가 쓰려는 키워드가 서로 니즈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인기 있는 키워드와 여러분이 쓰고 싶은 키워드를 얼마나 적절히 잘 섞어서 쓰느냐가 결국은 블로그를 아주 잘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챗 GPT에 대해서 제가 향후에 조금 더 설명하거나 뭐 내용을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챗 GPT가 당분간은 꽤 이슈가 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더 자료를 검토하고 공부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